안녕하세요. 더 카메라 스쿨의 김양훈입니다. 자, 오늘은 포토샵 라이트룸에 대한 건 좀 수정을 좀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 풍경 기본 리터칭을 오늘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가 사진을 촬영하고 오면 처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파일을 좀 분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이기 때문에 비슷한 걸 좀 여러 장 자주 찍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분류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좀 많이 엉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촬영하는 날 와서 이렇게 날짜를 정해 놓고요. 폴더를 만든 다음에 기본적으로 한 4가지 폴더를 우선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 비슷한 사진 중에 가장 잘 나왔던 사진을 A컷에 넣고 A 폴더, 그리고 그거와 약간 같이 비슷비슷했던 좀 아까운 컷을 B컷에 넣고요. 나머지 폴더에 넣습니다. C 폴더에 넣을게요. 뭐 마지막 폴더는 이제 수정할 걸 여기다 넣을 거기 때문에 미리 하나 생성을 해놨고요. 대부분 이렇게 미리미리 분류를 좀 해야지 나중에 수정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분류를 하는 작업을 좀 우리가 미리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라이트룸을 좀 실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라이트룸을 시작하면 이건 뭐 정보지만 이건 그렇게 지금 필요 없고요. 그 첫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첫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 오늘은 지금 풍경을 위주로 좀 수정을 좀 할 건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제 사진을 불러와야 되니까 어디서 불러올 건지 사진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거의 첫 화면은 이 화면으로 나올 텐데요. 여러분이 이제 처음으로 실행하시면 이 화면인데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사진을 어디에 가져올 거냐. 폴더를 만들어 놨죠. 그죠? 바탕화면에 들어가서 아까 폴더 보면 5월 18일 폴더로 넣었으니까요. 자, 지금은 그 사진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까 바탕화면에 다시 깔아놨네요. 그렇죠? 이쪽에다가 다시 가져올게요. 자, 폴더를 선택하면 사진이 이제 나오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선택은 다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 미리 몇 개만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지금 뭐 다 몇 개 되지 않으니까 다 가져올게요. 여기 보시면 축소판이라고 해서 이건 디스플레이를 자기가 뭐 작게 보는 게 편한지 아니면 좀 크게 보는 게 편한지 이걸 좀 말해주는 거니까 자기가 이제 보기 좋게 해놓고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가져와서 잠시만요. 자, 가져오면 우리가 밑에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화살표를 이렇게 클릭해서 창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데요. 이건 지금 수정할 때 필요 없는 걸 좀 닫아놓고 할 거거든요. 어차피 디스플레이 쪽이다 보니까 이쪽하고 이쪽은 좀 닫아놓을게요. 이따가 또 필요할 때 저걸 또 보여주게 할 거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라이브러리 창인데요. 이쪽 화면에 보시면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가 나오긴 하는데 이걸로 좀 수정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현상으로 넘어갈 거예요. 물론 여기서 바로 넘어가도 되고 여기서 이제 저는 풍경을 더블 클릭해서 사진을 먼저 선택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현상을 누를게요. 자, 현상창에 오면 아까 다른 이런 창들이 나오죠. 좀 더 세분화되는 건데요. 옆에 보시면 뭐 지도, 책, 슬라이드쇼, 인쇄, 웹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웹페이지를 만든다, 뭐 인쇄 페이지를 만드는 이런 페이지 관련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현상에서 거의 마무리가 될 건데요. 우리가 풍경 사진을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이쪽 보시면 자동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동 한번 해볼까요? 근데 뭐 이게 자동이 잘 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자동을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다른 걸 좀 이렇게 좀 움직여 보면서 그 느낌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좀 볼게요. 노출은 말 그대로 밝고 어두움이죠. 지금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좀 더 섬세하게 하려면
여기다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요. 그래서 키보드의 자판 상하로 보면서 조절할 수 있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다시 0점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더블 클릭을 해서 제자리로 갖다 놓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 풍경은 개인적으로 제가 풍경 사진 강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밝게 찍으면 전체적인 채도, 색상 같은 게 많이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밝은 사진을 이렇게 추천을 하진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약간 그냥 노출은 이 사진에서는 조금 어둡게, 아무래도 좀 화이트의 어떤 이런 느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둡게 할게요. 왜냐하면 노출을 또 여기서 올려버리면 이런 여기 하늘 보시면 바다나 이런 색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약간만 좀 내릴게요. 자, 대비라는 건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해서 컨트라스트라고 그러는데 대비 차이가 없다. 컨트라스트가 없다라는 건 사진에 어떤 힘이 없다라는 거죠. 뭐랄까요? 좀 우리가 예전에 그 빛 바랜 사진, 좀 오래된 사진 보면 사진에 어떤 힘이 없잖아요. 근데 대비차를 좀 컨트라스트를 좀 높게 올려준다는 건 어떤 색상 대비. 이건 또 이 대비는 솔직히 흑백에서도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이따가 또 흑백을 보여드릴게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흑백에서는 상당히 좀 대비를 많이 써요. 왜냐면 다른 색이 없고 화이트하고 블랙이 있기 때문에 그 대비차를 화이트와 블랙의 경계선을 좀 확실히 좀 구분 지어주면 좀 사진 자체가 좀 산뜻해 보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대비차를 컬러 쪽에서는 어느 정도만 자기가 색의 느낌을 조금 주면 되겠죠. 이 정도만 줄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풍경 사진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사진에는 뭐 이렇게 딱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우리가 풍경을 찍다 보면 하늘이 오바로 돼서 구름이 막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밝은 영역, 그 하이라이트 부분만 좀 죽여서 구름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하이라이트가 딱 도드라지게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부분을 아마 실제적으로 많이 쓰게 되실 거예요. 현장에서는. 어두운 부분은 말 그대로 이 사진의 어두운 부분들,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 부분을 뭐 잘 모르겠으면 이거를 좀 레벨을 좀 움직이시면 이제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들을 조절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진에서는 특별히 어떤 밝고 어둠이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데 흰색 계열이라는 건 뭐냐면 마침 이건 또 흰색 건물들이 좀 많이 있는데 사진에서 어떤 자기가 주제를 어떤 표현을 하는데 그 주제에 흰색이 좀 가미가 됐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조금 더 그 흰색 부분의 강함을 좀 전달하는 거죠. 이제 좀 포인트를 준다거나 검정 계열은 그 마지막 검정색에 대한 느낌을 지금은 오히려 좀 밝은 느낌이 강하니까 조금 더 살짝 줄일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는 아마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노출, 대비, 하이라이트, 어두운 영역 이런 네 가지로. 이 부분은 이제 외관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부분 대비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까 대비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대비는 사진의 전체적인 그 컨트라스트를 말하는 거지만 이 부분 대비는 지금 잠깐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픽셀이거든요. 그죠? 어차피 사진이 픽셀을 모여서 사진이 된 거니까 그 픽셀에다 준다는 거죠. 그 픽셀에다 이 컨트라스트를 주는 건데 그만큼 더 대비차를 없애면 그 사진이 뭉개져 버려. 픽셀을 주기 때문에 아니면 더 인위적으로 보이죠. 더 촘촘히 화소에다가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좀 인위적으로 쓰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이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대비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대로 남겨두고 생동감과 채도는 두 개 중에 한 가지만 쓰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채도보다는 생동감 쪽을 채도는 이따가 또 다른 부분에서 다시 또 조절하기 때문에 생동감을 조금 살짝 올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채도는 말 그대로
채도가 없다라는 흑백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채도가 높다, 사진을 어떤 색상을 완전히 끌어올리는 거고요. 채도가 없다는 건 완전한 흑백, 색을 다 빼버린다는 거죠. 그죠? 생동관도 마찬가지의 의미긴 한데 모든 컬러를 다 뺀다고 하는 이런 데는 색이 좀 남아있죠. 그죠? 비슷한 의미긴 한데 이거는 어차피 수정하시는 분이 직접 사진을 보면서 자기 사진에다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톤 곡선을 한번 봐볼까요? 톤 곡선을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그 라인을 다닐 때 가장 이상적인 톤 곡선은 S라인을 잡고 있는데요. S라인 해볼까요? 이쪽을 올려주고 밝은 부분은 어두운 부분을 좀 내려줘서 음명을 좀 더 구분시켜 주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뭐 선택이죠. 뭐 내가 아니 난 그냥 그대로 하고 싶어 그러면 다시 할까? 더블 클릭을 해주면 원상복귀가 되죠. 이 부분도 수정을 하고 싶으신 분이 직접 보시면서 자기 사진에 대한 느낌을 조금 전달하는 거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HSL 뭐 컬러 흑백이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 채도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선명해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할 이야기는 뭐냐면 하늘,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면 하늘을, 풍경 사진을 많이 찍을 때 하늘이 좀 푸른 느낌이 많이 없던 거죠. 그래서 이 채도를 조금 조정을 해서 하늘의 색을 좀 더 표현하고 싶을 때 하는 건데 물론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편한 방법은 여기 HSL 채도를 이쪽에 선택하셔서 이렇게 마우스를 끌어오면 상하 위아래 표시하고 십자 중간 표시가 있죠. 이거를 마우스로 올리면 저 포인트, 십자 포인트가 인지한 색깔이 올라가요. 이렇게. 그죠? 지금 파란색과 물론 약간 자주색도 포함이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쪽에 채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다시 내려놓을게요. 지금 이제 하늘을 위해서 한 건데 뭐 이쪽 뭐 녹색 이런 색이다 그러면 아마도 이쪽은 뭐 약간 옐로우도 있고 약간 초록색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그죠? 같이 올라가네요. 노란색도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초록색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초록색이 좀 많이 올라가는 편이죠. 이런 식으로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죠. 대신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지금 하늘색의 푸른 느낌을 채도로 찍어서 올리는데 하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감지된 같은 색깔 바다도 그렇죠?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 좀 디테일한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걸로 가볼까요? 그러면 두 번째 하늘을 올리는 방법은 여기 점진적 필터라는 게 있어요. 점진적 필터 이걸 클릭해서 이쪽에 보면 효과가 있는데 효과를 아까 채도로 바꿔놓고 자, 점진적 필터를 쭉 당기면 지금 두 선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선이 하늘에 거의 끝나는 지점이죠. 그 지점을 살짝 놓으면 지금 뭐 표현이 안 되죠. 왜냐면 채도를 아직 그만뒀으니까. 여기서 채도를 올리면 점점 점층적으로 펄어진 느낌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좀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좀 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방법이 있는데 이쪽 보면 조정 브러쉬라고 있어요. 조정 브러쉬를 클릭하고 새로운 창 아까처럼 또 나왔죠. 여기서 보시면 이 마우스 스크롤을 이용해서 크기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데 영역을 여기서 이렇게 문지르면 지금 좀 브러쉬처럼 문지르고 있거든요. 마우스로 이게 펄어지는 게 느껴지시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하고 좀 완전히 틀린 느낌인데 그죠? 아까는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거는 같은 색상이 같이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이렇게 칠하는 부위만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채도를 여러분이 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선명하게 하겠죠. 그죠?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부분만 이렇게 색상이 채도가 올라가는 걸 보일 수 있죠.
이렇게 하늘색을 이제 구분하는 이렇게 좀 수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세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좀 많이 써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걸 해보시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으로 자주 쓰는 건 바로 이 세부라는 건 부분인데 세부로 들어오서 가장 많이 하는 부분 이 지금 사진을 조금 볼게요. 여기 뭐 선명하게 하기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양이 보세요. 쭉 올리면 100%를 넘어서서 쭉 150까지 올라가면 오히려 더 사진이 거칠어지고 좀 인위적으로 느낌이 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한 70에서 70선을 좀 유지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보다 이 바로 마스크라는 부분인데 자, 여기는 잘 보셔야 돼요. 마스크를 키보드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스크를 대고 왼쪽 마우스를 누르면 이렇게 화이트가 나와요. 다시 키보드의 Alt를 누르고 왼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 지금 띄지 않았거든요.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옆으로 쭉 끌고 오면 점점 이 하얀색 영역이 없어져요. 그죠? 점점 그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끌고 오면 점점 하얀색이 많아요. 이거 말은 뭐냐면 쉽게 그냥 얘가 우리 화이트로 보이는 부분에 이 70%의 선명함을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다 줘버리니까 또 인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거의 건물의 외곽선, 끝선에 좀 이렇게 좀 많이 준 듯 안 준 듯.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진은 좀 더 선명함을 유지하지만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의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단축키를 좀 Y를 눌러서 전후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죠? 뭐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사진이 전반적으로 좀 상당히 좀 틀렸죠. 우리가 전에 이 사진을 썼다면 기존에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풍경 사진, 뭐 인물도 그렇지만 특히 풍경 사진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조금씩 보정을 해보시면 지금까지 찍었던 그 데이터보다 훨씬 더 좋은 그 어떤 느낌을 좀 전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단축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포토샵에 가게 되면 새로운 단축키를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창들을 보시면 옆에 이렇게 단축키가 보이실 거예요. 뭐, 그죠? 컨트롤, 알트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포토샵, 우리도 어차피 나중에 이제 포토샵도 다루긴 하셔야 될 거니까 이 포토샵으로 가면 이런 단축키들이 한 몇 배 정도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계속 수정을 할 수 없고 거의 단축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축키가 딱 똑같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어느 정도 그 습관을 좀 길들이는 거에서 단축키를 좀 눌러보듯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선은 그러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풍경을 좀 잡고요. 뭐 나머지는 이따가 또 다른 방법을 하긴 할 텐데 뭐 많이 쓰진 않지만 뭐 이런 렌즈 교정도 있죠. 렌즈 교정 가서 뭐 이걸 뭐 자동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자동으로 하면 뭐 맞춰준다는 건데 수동으로 가서 뭐 어떤 왜곡이라든가 이런 걸 자기가 잡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뭐 수직, 그죠? 뭐 렌즈를 광각을 좀 많이 쓰다 보면 이런 좀 잘못된 왜곡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이것도 다 이런 걸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이걸 굳이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드리진 않은 이유가 이걸 다 쓰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있다라는 걸 먼저 알고 있으시면 되고 우리가 이 지금 컬러 사진이지만 이거를 좀 더 흑백으로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 흑백을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색이 좀 빠지죠. 여기서 저는 아까 그랬죠. 다른 거보다는 흑백은 좀 더 흑백에서도 노출이 너무 크면 그 흑백의 그 깊이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노출을 조금 더 언더로 하고요. 대비를 좀 크게 세게 주는 거죠. 밝은 영역을 좀 더 주고요.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야지 그 흑백의 그 느낌을 조금 더 강하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풍경이나 어떤 외관의 어떤 사진을 찍을 때 오버레이 자르기를 좀 해요. 여기도 뭐 단축키 R을 누르셔도 되고, 여기 오버레이 자르기 누르면 이런 칸이 나오는데, 그냥 바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뭐 조절해서 잘라서 내셔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하면 잘라지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거보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원본이라고 있어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비율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죠. 만약에 이걸 잠궈 놓게 되면 원본의 어떤 그 구성, 그 사이즈 자체를 좀 더 유지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얘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죠? 근데 이거를 풀어주면 원본이 지배를 안 받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자재로 잘라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선택상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이즈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고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자, 중요한 건 바로 이 각도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면 좀 휘어지어 있는 사진을 많이 찍게 되죠. 예를 들어 건물 어떤 여행을 갔을 때, 그럴 때 직선, 수평이다. 이게 수평이다 하면 여기서 마우스를 왼쪽 누르고 쭉 수평 느낌의 여기까지 하면 자동으로 그 수평이 맞아져요. 그래서 바로 잘라낼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수직이라 그러면 건물의 어떤 수직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잘라내면 되죠. 지금 이거는 뭐 잠깐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틀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풍경에 대한 거는 아까도 그랬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마스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더 어떤 디테일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뭐 우리가 결국엔 또 포토샵을 가기 위해서 어떤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라이트룸을 좀 더 사용하는데 거부감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해보시고 단축키도 좀 많이 좀 이해를 해보시면, 물론 단축키를 아는 방법은 뭐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그죠? 뭐 R, Q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단축키에 대한 어색함을 좀 빨리 없애주시는 게 좋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